안녕하세요. 언제나 야무진 정보와 함께하는 슬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위스키 시장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하락세로 접어든 다음에 약간 경쟁은 오히려 조금 더 치열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위스키를 좀 드시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거품, 위스키에 관심 없으시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관심이 늘어나면서 생기게 된 가격적인 어떤 급박한 상승, 이런 것들이 서서히 빠지면서 이제 정말 위스키를 좀 많이 좋아하시고 계속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구매로 이어지는 부분이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할까? 선택을 하는 어떤 기준에 있어서 좀 더 깐깐해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 위스키 업계에서도 조금 새로운 프로모션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제품들로 조금 더 어필을 강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위스키 시장의 경쟁이 강해지는 것과 더불어서 특히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가 라인 위스키 시장인데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2025년 들어오면서 새로운 저가 위스키들이 잇따라 발매를 했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저가 라인 위스키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어떤 새로운 위스키들이 나오니까 또 그거에 대한 맛을 보기 시작하셨고, 반응이 여러 가지 있지만 생각보다 먹을만하네 이런 반응도 있고, 역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반응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 기존에 있던 저가 라인의 강자들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경쟁이 좀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복잡하고 혼란한 과정 안에서 저가 라인 위스키에서 날 빼놓고 이야기하면 섭하다고 다시 한동안 보이지 않던 제품이 이마트를 통해서 다시 물건이 풀리게 됐는데요. 그 위스키는 바로 야무지주 블랙 & 화이트입니다. 자, 흑구 백구라는 별명으로도 많은 위스키 매니아분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 검은 개와 하얀 강아지가 있고, 또 블랙 앤 화이트란 이름과 합쳐져서 그런 별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는 이미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블렌디드 위스키고요. 그 역사는 무려 180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블랙 앤 화이트가 출시한 시간만으로 따진다면 거의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1800년대 후반 위스키 산업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제임스 뷰캐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때부터 이미 수출을 열심히 했었고, 1900년대에 이르러서는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블렌디드 위스키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건 월트 디즈니가 사랑한 스카치 위스키로도 유명하죠. 월트 디즈니는 어쨌든 미국 사람임에도 버번 위스키를 마시지 않고 스카치 위스키를 마신 것도 아주 특이한 점이고요. 그리고 저가 라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나라들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아직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남미나 인도 같은 데서 엄청난 판매량을 보인다고 합니다. 제임스 뷰캐넌이 나는 세계를 보지 못했지만 내 스카치 위스키는 세계를 볼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까지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위스키, 혼돈과 카오스의 시절을 겪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저가형 블렌디드 위스키 시장에 마치 이 싸움을 끝내러 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저가 위스키계의 터줏대감 블랙 앤 화이트, 과연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마셔볼게요. 넘어가요. 자, 이미 아까 뚜따를 해놓고 제가 살짝 맛을 한번 보긴 봤는데요. 에어레이션이 좀 되길 바라면서 미리 좀 뚜따를 해놨고요. 지금 두 번째 짠 따른 겁니다. 색깔 보시면 당연히 카라멜 색소가 들어갔겠지만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색깔은 아주 먹음직스러운 황금빛 색깔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그는 그렇게까지 진하진 않습니다. 그냥 주르륵 흘러내리는 정도고요. 요거 향기 한번 맡아볼게요. 그 저가형 특유의 어쩔 수 없이 비릿하게 나는 일단 그레인 향기, 그레인 곡물 향이 먼저 쓱 들어오고요. 근데 비릿한 향기가 들어오는 거지 그 알코올이 막 쏘거나 치거나 그런 느낌은 생각보다 아닙니다. 그리고 밝고 화사한 약간 꽃내음 과일 향기 같은 향기가 나서 달콤한 향기를 먼저 뿜어주네요. 근데 일단은 곡물 향과 그레인 향이 한 60, 거의 70% 정도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살짝의 이 과일 향기가 한 30%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막 아세톤처럼 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부드럽습니다. 향기로는 막 그렇게
불쾌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지는 않네요. 자, 그럼 한번 맛볼까요? 술카. 일단 마셔보면 막 입에 거슬리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저가형 위스키들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소 밋밋합니다. 이게 싱글 몰트를 드시던 분들이 드시면 그건 뭐 블렌디드 조금 더 고숙성이나 조금 더 고급 블렌디드를 드셔도 사실은 어느 정도 마찬가지긴 한데 조금 밋밋하고 딱히 잡아낼 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블랙 앤 화이트는 먹었을 때 달콤한 느낌이 먼저 확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 피니쉬 쪽에서 달콤함과 함께 이 그레인의 비릿함이 다른 저가형 비해서 조금 센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약간 물 냄새도 좀 나고요. 그 다음에 그 특유의 그 비릿한 맛이 있거든요. 그게 약간 좀 나면서 약간 느끼한 듯한 느낌도 주고요. 그 다음에 팔레트는 뭐 무난하게 그냥 달달한데 약간 맵싸한 맛도 뒤에 좀 남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맛, 그 다음에 약간의 우디함, 그 다음에 캐러멜 맛. 향기는 과실 향기나 달콤한 향이 좀 있는데 맛은 향기에 비해서 그다지 다채롭거나 그렇진 않고, 맛도 뭐 비슷하게 달달한 맛이 있지만 그 향기만큼 강하게 달진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캐러멜 맛 같은 게 좀 남으면서 피니쉬에 약간 맵싸한 맛이 남는데, 이 말 그대로 흥 하고 내뿜었을 때 나는 그 피니쉬 향기가, 저는 이 향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 향기가 뭐냐면 그 저가형 오크 스틱이나 오크 칩 있죠? 그거 그 다른 좀 밋밋한 블렌디드 위스키에다가 오크 칩 담아 놓으면 그 한 며칠 지난 후에 나오는 그 맛입니다. 이거 그 살짝 태운 오크 칩을 우렸을 때 그 달고나 같은 탄 맛하고 거기에 약간 나무 맛하고 섞이면서 아주 얄팍한 나무 판자 같은 그런, 그러니까 오래되고 두껍고 뭐가 많이 녹아있는 긴 세월을 녹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얄팍한 나무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맛이 딱 느껴집니다. 요거 저렴한 위스키에다가 오크칩 같은 거 사다가 이제 숙성해 보시는 분들 한 3, 4일 정도 지났을 때 그 맛보시면 대번에 무슨 맛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블랙 앤 화이트를 비교할 때 이 저가형 블렌디드 위스키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선 반드시 꺾어야 되는 이 위치에 왕자가 있죠. 바로 그란츠 트리플 우드인데요. 그 그란츠 트리플 우드랑 비교를 하려고 하다가 결이 생각보다 그란츠 트리플 우드랑은 결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서 비슷한 결의 블렌디드 위스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더 글렌인데요. 뭐 하이볼용으로도 괜찮고,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막 모가 난 모습보다는 그냥 달콤하고 캐러멜 맛 일변도 아주 심플한 맛의 위스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가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비교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에어레이션이 좀 돼 있어서 그런지 그 블렌디드 특유의 그 그레인의 비릿한 향은 일단 블랙 앤 화이트보단 훨씬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자, 맛볼게요. 술카. 다릅니다. 생각보다 많이 다른데, 야, 이것도 어려운데요? 자, 일단 글렌리를 예전에 마셔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직선적이면서 명확한 본인의 그 캐러멜 캐릭터를, 바닐라, 캐러멜, 뭐 우디, 뭐 약간 이런 캐릭터를 그냥 명확하게 그냥 본인 개성을 가지고 끌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블랙 앤 화이트에 비하니까 굉장히 얌전한 친구였네요. 생각보다 밸런스가 있는 편이고요. 야, 정말 제가 글렌리를 마시면서 밸런스를 얘기할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는데, 야, 이거 다시 한번요. 이게 달콤한데 느끼해요. 이 블랙 앤 화이트가 달콤한데 느끼합니다. 조미료를 엄청 때려 넣어가지고, 왜 미원을 많이 넣은 음식 먹으면 좀 뒷맛이 느끼하고 약간 입안에 좀 불쾌한 맛이 남는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블랙 앤 화이트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그러면 블랙 앤 화이트를 온도록으로 한번 마셔볼게요. 블랙 앤 화이트를 니트로 마시기 위해서 막 구매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없을 테니까 온도록이랑 그 다음에 하이볼로 한번 마셔볼게요. 야무지주. 마셔볼게요. 술까.
확실히 이 블렌디드 위스키에서는 얼음이 치트키는 치트키입니다. 그 안 좋고 비릿한 맛을 많이 가려주면서 달콤하고 고소한 맛들을 훨씬 더 부각시켜주면서 맛이 훨씬 나아지네요. 네네네, 비릿한 맛을 많이 얼음과 이 온도가 가려주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뒤에 쓴맛이 조금 더 강하게 남는 모습을 보이네요. 온도록은 일단 니트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느끼함이 확 줄어들고요. 훨씬 더 마시기 좀 나아지는 모습인데요. 자, 이번엔 하이볼도 마셔볼게요. 요거는 다시 탄산수를 탔더니 요거는 다시 느끼한 맛이 올라오네요. 네. 요거 재밌네요. 니트에선 느끼하고 온도록에선 그게 죽었다가 탄산수를 타니까 다시 느끼해집니다. 탄산수 하이볼보다는 일단 이게 고소하고 바닐라, 그 다음에 약간 느끼한 쪽, 캐러멜 쪽 이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콜라를 태우면 훨씬 더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만나본 블랙 앤 화이트.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지금 9,900원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따졌을 때 니트로 단독으로 마신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취하기 위한 알코올 보충용으로 많이들 드셨던 것 같고, 보니까 온도록으로 드시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콜라를 태운다면 생각보다 훌륭한 맛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스키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많은 저가형 위스키들 사이에서 과연 블랙 앤 화이트는 경쟁력이 있냐라고 봤을 때 네,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저가형 위스키들에서 경쟁력이나 괜찮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은 본인의 캐릭터를 가지고 위스키로서의 정체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점수에 많이 주거든요. 여기 있는 페이머스 그라우스 같은 경우는 저가형 위스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만큼 사실 일반적으로 구하기에는 가격이 좀 높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리커샵에서 저도 18,0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2만원 언더라고 쳤을 때 충분히 본인의 캐릭터가 있는 아주 훌륭한 위스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언급을 하지 않는 지금 위스키가 여기 지금 하나 있는데, 네. 자, 그런데 같은 9,900원에 판매했던 이 길리듀, 과연 길리듀와 블랙 앤 화이트 중에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네,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블랙 앤 화이트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네, 길리듀가 뭐 나쁘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어떤 위스키로서의 정체성이 블랙 앤 화이트보다는 훨씬 약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를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김창수 선생님이 정말 저는 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김포 엄청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기가 막힌 술이 나왔다고 다들 막 극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네, 상황이니까요. 네, 자, 잘 되셨으면 좋겠고, 자, 블랙 앤 화이트 리뷰는 네, 뭐 9,900원이면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고, 네, 뭐 그렇게 술이 좀 모자라다 싶을 때 막 때려 먹기에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술 취하면 비린 걸 모르니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